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당시 그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 흑백 사진 안의 남성, 정갈함과 스마트함을 뿜어내고 있는 이 남성의 이름은 해리 프라이스입니다. 1881년부터 1948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초자연적 현상 연구자, 과학적인 접근과 실험을 통해 미디엄들의 속임수를 폭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던 고스트헌터 해리 프라이스. 현 시대에도 고스트헌터, 고스트 헌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뉘듯 당시에도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뉘었었는데요. 하지만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시대를 지나서도 이어지고 형성되는 데에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확실한 분입니다. 동시에 아마추어 마술사 해리 프라이스. 해리 프라이스가 마술 공연으로 주 수입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마술사라고 하는 게 맞지만 남아있는 자료들로 저희가 유추해봤을 때 그의 실력은 전문가였음이 확실합니다. 물론 무대 위에서도 공연을 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또한 마술 서적을 수집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평생 무대 마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았으며 마술, 미디엄 폭로 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죠. 해리 후디니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해리 프라이스. 그러한 마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미디엄인 척하는 가짜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 프라이스는 대체 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착을 했을까요? 총성의 공포, 이별의 슬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 해리 프라이스가 살았던 당시는 세계 1, 2차 대전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사망한 시기였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고 그 비참한 시대가 누군가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죠. 그 좋은 기회를 잡아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미디엄, 우리에게는 영매,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당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중 수많은 가짜 미디엄들에게 당시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공포는 돈벌이의 수단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상처를 받고 또 다시 가짜 미디엄들에게 상처를 받아 정상적인 생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군인들이 가족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고인과의 못다한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했죠. 미디엄들은 이런 가족들의 슬픔을 이용하여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 진실을 탐구자 하는 해리 프라이스의 욕구가 합쳐져서 그는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게 되었던 거죠. SPR, 초자연현상 연구협회. 1882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많은 과학자, 작가, 예술가, 심리학자들이 소속된 영국의 권위 있는 협회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조직적인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최초의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의 집인 볼리 렉토리,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엔필드 폴터가이스트 연구로 유명한 단체입니다. 해리 프라이스는 1920년 이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라이스는 SPR과 함께 윌리엄 호프, 조지 발렌타인 등 수많은 유명 미디엄들의 사기 행각을 폭로했어요. 그러나 결국 해리 프라이스는 SPR과 결별하게 되는데요. 이 결별하게 된 갈등의 요인은 해리 프라이스의 출신과 매너, 실험 시 미디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 프라이스는 초자연현상 국립연구소를 1925년에 설립하게 됩니다.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
확고합니다. 객관적인 태도로 과학적인 수단을 통하여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는 것. 이때 해리 프라이스가 세운 목적이 지금의 고스트 헌터들을 만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해리 프라이스는 연구소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정교한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카메라, 음성 녹음기, 자동 기록 장치, 나아가서 초민감 저울과 적외선 카메라 등 당시에도 최첨단인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고,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 설비와 조명 조절 장치가 설치된 연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PR과 같은 런던 지역에 있었고, 여전히 실험 대상인 미디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기에 SPR과의 마찰은 계속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었습니다. 런던 대학교 초자연적 현상 조사위원회, 해리 프라이스의 행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소 장비와 도서관 자료를 런던 대학교에 대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1934년 런던 대학교에는 런던 대학교 초자연적 현상 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비록 런던 대학교의 공식 기관은 아니었지만 해리 프라이스는 이 위원회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가짜 미디엄들의 속임수를 마술사적 지식으로 밝혀내고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 사고로 연구했다는 이유로 해리 프라이스는 초자연적 현상의 회의론자, 스캡틱스로 분류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리 프라이스는 모든 초자연적 현상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해리 프라이스는 오히려 이것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험을 통해 이를 더 공부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라 사기꾼들을 폭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미디엄들은 진짜로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리 프라이스의 명성에 기대서 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미디엄들이 생겼을 정도며, 그에게 인정받은 미디엄은 당대의 진짜 미디엄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죠. 해리 프라이스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알린 큰 사건 중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1863년에 태어나 목수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찍은 친구의 사진에서 유령을 발견한 이 남성은 끝내 심령 사진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디엄이었습니다. 단순히 심령 사진을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지자를 보유한 인기인이기도 했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셜록 홈즈의 저자인 아서 코난 도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호프는 강리형회는 물론 일상사진, 초상화 사진 등에서 유령 혹은 이미 죽은 친인척이 보이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호프가 찍을 수 있다는 그 심령 사진, 해리 프라이스는 이 사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프라이스는 호프가 이미 특정 이미지에 노출된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다고 의심을 했고, 이를 증명하기로 했어요. 프라이스는 필름 제작사와 사전에 계획하고 필름에 제작사의 로고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호프는 모르고 있었죠. 만약 호프가 검증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그가 찍은 사진에는 유령 그리고 프라이스가 함께 남긴 표식이 같이 찍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호프가 찍은 사진에는 프라이스가 남겨놓은 표식이 없이 오직 유령의 형상만이 찍혔습니다. 필름이 프라이스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바꿔치기 되었다는 증거죠. 프라이스는 이를 발표했고, 결국 윌리엄 호프는 프라이스에 의해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헬렌 덩칸, 심령술사인 그녀는 1차 세계대전의 피해자인 남편과 6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전쟁의 아픔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미디엄이죠. 헬렌 덩칸은 유령의 구성 성분인 액토플라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이 헬렌 덩칸이 액토플라즘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저 사진에 속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지만 당시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강령회를 위해 준비된 폐쇄적이고 어두운 방, 그 점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에 매우 훌륭한 환경이었으며, 이 강령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대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준비된 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미 헬렌 덩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은 강령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들도 초자연적 현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들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 유령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프라이스는 그녀가 만들어낸 액토플라즘의 샘플을 얻어서 화학자에게 분석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액토플라즘은 계란 흰자와 여러 화학 물질로 만들어낸 혼합물이라는 분석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 이어지는 실험에서는 그녀가 만들어낸 것이 치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 도구인 치즈천이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치즈천을 삼키고 강령의 도중에 그것을 개워내는 방식을 사용했었죠. 프라이스는 그녀가 치즈천과 고무장갑,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한 속임수를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그녀는 결국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빌리 슈나이더의 동생인 루디 슈나이더. 이 형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형제 미디엄이었습니다. 동생 루디 슈나이더는 영적인 능력을 선보이는 것으로 이미 유명인이었으며 프라이스의 초대에 응해 검증을 받으러 영국으로 직접 넘어왔습니다. 영국으로 온 루디 슈나이더는 검증을 위한 강령회를 실시했고 여기에서 프라이스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루디를 포함해 강령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원형 테이블에 앉았고 프라이스는 슈나이더의 손과 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할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특수 제작된 장갑을 통해 전기 회로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전기 회로를 끊을 만큼 움직인다면 불빛이 켜지는 장치였죠. 슈나이더는 물론 그 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환경에서 진행된 강령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나이더는 테이블 두드리는 소리와 테이블이 공중에 뜨는 등 다양한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프라이스는 강령회 이후 루디 슈나이더가 진짜라고 이야기했죠. 이후 1932년 봄에 추가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슈나이더의 능력에 대한 추가 증거로 초자연적 현상을 사진으로 남길 계획이었죠. 슈나이더의 재능이 약해진 걸까요? 이전만큼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현상을 사진으로 남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기게 된 사진에는 놀랍게도 슈나이더가 테이블에 손을 뻗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의 능력을 남기기 위한 사진에 가짜의 증거가 남기게 된 것이죠. 프라이스는 자신의 첫 발표를 뒤엎는 자신의 평판을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진짜라고 인정했던 누군가를 다시 가짜라고 뒤집은 거죠. 이는 프라이스의 여러 면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누군가는 프라이스의 투명하고 결과를 속이지 않는 실험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만 거의 같은 시기에 검증을 진행했고 진짜 미디엄이라고 발표한 라이벌 SPR의 조사를 반박하기 위한 뼈를 깎는 결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간호사 여성은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한 프라이스가 진짜라고 인정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미디엄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미디엄이라 주장한 적도 없으며 돈을 받고 강령회를 진행하는 등의 미디엄 활동을 하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간호사였습니다. 프라이스와 우연히 기차에서 만난 그녀는 자연스럽게 초자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는 프라이스에게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경험을 종종 했다고 이야기했죠. 프라이스는 그녀에게 1923년 10번의 실험을 진행했고 26년, 7년, 8년에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스텔라는 테이블을 움직이거나 공중부양을 하게 만들 수 있었고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로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통을 이용해 그녀에게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이름이 팔마라는 것 역시 알아낼 수가 있었죠. 또 다른 자아인 팔마는 단순한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팔마는 한 달 뒤인 미래의 신문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한 달 뒤에 실제로 아주 비슷한 내용이 신문에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라이스가 제작한 속임수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속에 있는 물건들을 움직이게 하기도 했고 테이블 안의 악기들이 스스로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검증 도구들 중에 텔레키네토스코프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간단한 전류 장치로 전구와 스위치를 유리돔으로 씌워놓은 형태입니다. 당연히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킬 수가 없죠. 하지만 스텔라는 짧은 순간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스텔라의 검증 실험에서 프라이스가 집중한 부분은 온도였는데요. 프라이스의 기록에 따르면 스텔라의 실험 도중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프라이스는 이러한 현상들이 그녀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다시 방출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의 아들이 태어난 후에 모든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녀의 힘을 이용하여 미디엄 활동을 했다면 그녀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소녀로 농부의 딸인 엘레노어 주간.
악마 소녀라고 불리는 이 소녀의 주변에는 유독 불길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소녀의 검증 실험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물리적인 접촉 없이 작은 물체들이 움직이거나 날아다녔으며 프라이스 옆으로 단검이 날아갔다는 기록도 있죠. 프라이스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녀의 몸에 긁힌 자국이 나타나거나 물린 자국이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으며 원인을 밝히진 못했으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만은 프라이스와 여러 사람들의 목격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프라이스의 경력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의 집, 볼리 렉토리. 지금은 화재로 인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유명한 유령의 집으로 기억되고 있는 영국의 볼리 지역에 있었던 사제관입니다. 프라이스는 이 집을 조사해 1940년과 1946년 두 권의 책을 집필했고 두 책 모두 매우 인기 있는 서적이었으며 프라이스를 초자연적 조사의 권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현상이 목격되었는데요. 스스로 울리는 종소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리는 발소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 물건들, 목격된 유령의 형상들, 그리고 그중 가장 유명한 수녀의 형상. 프라이스는 수많은 목격자들과 이전 세입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웃과 지역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직접 모든 벽에 수치를 재며 숨겨진 공간이 있는지 조사했으며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도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이곳을 완벽하게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진행되는 조사를 하기 위해 무려 1년 동안 이 장소를 임대하게 되죠. 그리고 프라이스는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광고를 내서 이곳에서 함께 조사를 진행할 조사자를 찾습니다. 40명 이상의 조사자가 이 볼리 렉토리에 오게 됐어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프라이스는 지문 채취를 위한 키트를 사용했으며 원활한 통신을 위해 당시에는 절대 쉽지 않았던 무선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각 조사자들에게는 조사자들을 위한 일종의 설명서, 조사를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장비에 대한 설명이 적힌 책을 지급했는데요. 이 책은 초자연적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을 적은 최초의 핸드북이 되었습니다. 블루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책은 미래조사의 기준을 정립했고 초자연적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암시할 수 있다. 그것은 조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조사자들의 과학적인 관찰 능력과 조사 능력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프라이스는 항상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관점에서 실험을 통제하고 관찰하고자 했고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실험에 임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초의 초자연적 현상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 블루북의 내용은 너무 길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해리 프라이스, 평생을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 연구자이자 마술사, 당시 유령이 나오는 장소에서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할 만큼의 훌륭한 쇼맨으로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초자연 연구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해리 프라이스. 그는 유령, 심령, 초자연적 현상의 연구를 대중에게 알렸고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대중에게 연구 결과를 개방했습니다. 발견한 현상과 그것을 위한 방법을 신중하게 기록하고 초자연적 현상 조사에 대한 청사진을 수립하여 오늘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처음이 된 사람, 오리지널 고스트 헌터. 과학적 사고와 장비가 발달한 지금조차도 현대의 연구자들은 원하던 혹은 그렇지 않던 해리 프라이스의 조사에서 많은 것을 참고하고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구자 해리 프라이스, 그가 본 것들, 그가 증명한 것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자연적 현상.